이스라엘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상군 지금 투입을 지금 임박했어요. 지금 지상 최대의 전쟁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의 항공기를 급파해서 우리 국민을 데려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כל המקומות שהחמאס מסתתר בהם, פועל מתוכם, נהפוך אותם לאיי חורבות. سنقابله آسفين بإعدام رهينة. אנחנו נפרק את החמאס. 그야말로요.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교민분들은요. 대한민국 땅을 밟는 그 순간까지는 저 항공기 안에서는 정말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왜? 여러분 외신 통해 접하셨죠? 기자들이, 특파원들이 그 상황을 전하는 순간에 뒤로는 폭탄이 떨어져요. 그런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재근 평론가님. 네, 굉장히 긴박하고 두려운 순간에 우리 정부가 비행기를 보내서 교민들을 데려왔는데 이럴 때 비행기를 보낼 수 있는 것도 그날의 능력이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가 군 수송기 시그너스를 이제 파견을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현지에서 한국인 163명, 그리고 일본인 51명, 싱가포르인 6명 그렇게 탑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14일 새벽에 이스라엘을 출발해서 17시간 정도를 비행해서 지난 14일 토요일 밤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한인 163명은 잘 구출이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 현지에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한인이 450여 명이 남아있습니다. 아하. 아직도 그분들은 불안에 떨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마침내 고국 땅을 밟고 눈물을 흘렸을 그 교민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항공편이 계속 취소되고 이래서 알 수가 없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폭발음과 또 휴대폰에는 미사일 폭격을 알리는 알림음이 지속적으로 울리고 있어서 현지 상황이 언제라도 급박하게 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저 군 수송기가요. 대한민국 땅에 착륙하기까지는 정말 안도하지 못했을 거, 정말 불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 교민만 데려온 게 아니에요. 앞서 일본인도 꽤 많은 분들을 지금 태우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군 수송기를 현재 급파한 뒤에 우리 교민들에게 좌석을 배정했는데 남는 자리가 있었답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탑승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군 수송기에 일본인 51명이 무료로 탑승해 안전하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동안 전 세계로 자국 교민 8명을 일본도 아니고 UAE까지 수송하면서 3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를 두고 일본 누리꾼들이 한국과 비교하면서 일본 정부의 보호 정책을 지적하고 나섰는데 일본 누리꾼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즉 한국의 그릇이 다르다. 한국이 일본인 51명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솔직히 한국의 경의를 표하고 싶다 등의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감사를 표했는데 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통화를 통해 감사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아니 일단 이 부분은 짚어볼게요. 이종근 평론가님. 일본이 자기 교민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교민을 그 지금 일촉즉발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다른 나라로 수송하는데 1인당 30만 원 돈 내라고 비행기 태운 값을 돈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일본 사회가 사실상 왜 이렇게 잃어버린 30년 또는 코로나19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뒤늦은 대응이 있었나 하고 알아보면 일본이 매뉴얼 사회거든요.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그 매뉴얼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붕괴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 교민을 이렇게 빨리 이 수송기로 돌아오게 하려면 그 전례는 어떻게 됐나, 그 다음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속이 돼요. 세상에. 그게 일본 사회가 지금도 아직도 왜 이렇게 우리는 늦어 하는 어떤 이유의 가장 첫 번째거든요. 어머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고 대통령이 이거 빨리 그냥 군수송기 불러 하고 보내면 끝인데 네. 일본의 대응은 의원 내각제임에도 불구하고 다 국회에서 이걸 어머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는 그 과정들 이런 것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이제 서서히 답답해하는 거죠. 사실 그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답답함에 그런 어떤 호소를 안 하다가 이제는 막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랑 벌써 두 번째잖아요. 수단에서도 그러네요. 우리가 일본 국민들 맞아요. 수송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맙습니다인데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왜 이래? 라고 일본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히 이 자기 나라 교민을 돈 받고 태워서 답답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종근 평론가님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이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데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자, 하마스가 지금 수천 발을 쏟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가자 지구를 둘러싸서 수만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즉시 지옥행을 예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거기가 무슨 전쟁터가 있어서 이 군인들끼리 싸우자 어떤 터에 있어서 이게 아니라 전부 시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부 거기에 주민들이 있어요. 만약에 뚫고 들어갔다 그러면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인명을 살상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명분을 쌓기 위해서 지금 빨리 피난하세요라고 시간을 줬어요. 이건 사실 피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자 지구는 전부 다 봉쇄가 돼 있고 이 봉쇄돼 있는데 남쪽으로 간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거기 이집트의 국경이 닿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이집트가 국경을 봉쇄해 버렸습니다. 그럼 밑에 내려가봤자 삶의 터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움직이는 사람은 몇만 안 돼요. 여기서 죽거나 내려가서 죽거나 어차피 지금 이스라엘은 전기도 안 보내고요. 물도 안 보내고 식량도 안 보냅니다. 왜? 가자 지구는 자급자족이 안 돼요. 다 이스라엘이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다 봉쇄했으므로 지금 사실상 기사가 안 나서 그렇지 가자 지구 내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피난 가는 분들은 일부고 여기서 죽나 내려가서 죽나 마찬가지다라고 계속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이스라엘에 계속 지금 경고를 해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민간인이 학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일단 명분을 쌓기 위해서 피난 가라라고 했고 그다음에 들어갈 준비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허준 변호사님 지금 보세요. 가자 지구가 지금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물리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군은요. 최대 병력을 동원해 지금 앞서 영상 보였죠. 지금 장갑차, 탱크 등이 이미 지금 이 가자 지구로 들어갈 준비를 다 끝마친 상태예요. 근데 어디로 피신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가자지구 내에 지금 주민들이 110만 명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대피를 한다는 게 처음에 지금 24시간 줬다가 조금 늘려주고 있기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건강한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내에는 임산부도 있을 수 있고 노약자나 어린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제시한 시간대에 대피를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거기다가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투입이 됐을 때 병력에서 굉장히 밀릴 수밖에 없는 하마스에서 이거 이스라엘에서 어떤 교란 작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하면서 주민들을 인간 방패처럼 활용하려는 그런 교란 작전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피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문제는 이 남쪽, 이 라파 지역인 유일한 통로거든요. 이집트랑 연결되는 곳인데 여기로 대피한 주민들도 지금 몇 시간째 거리를 떠돌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집트에서 이 검문소를 오전에 일시 개방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인 가자지구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여기에 섞여서 하마스 대원들이 들어왔을 때의 어떤 내부적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이 주민들이 대거 이주를 해서 정착을 했을 때 경제적 타격이나 뭐 이집트의 그동안 이 라파 지역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챙겨왔던 어떤 국익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주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탈출구라고 하면서 네.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를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만약에 지상군이 투입된다고 하면 민간인 피해가 엄청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주말 사이에도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이 이어졌고 피해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한 4,000명 이상으로 지금 급증한 상태예요. 그런데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가자 지구가 어떤 지구, 왜 가자 지구로 지금 이스라엘은 전현평론가님 왜 지상군을 투입하려고 하는 걸까요? 가자 지구에 뭐가 있길래 왜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지상전을 펼치겠다는 걸까요? 이번 무력 충돌의 일단 1차적인 촉발점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보복 성격으로 폭격을 가할 것이라는 지상군까지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가자 지구의 경우에 바로 그 핵심이 되는 지역 팔레스타인군의 점령지라는 인식을 지금 이스라엘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굳이 편을 나누자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또다시 이렇게 전면전 지상군 투입까지 나섰을 경우에 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장기화되거나 자칫하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이란과 레바논이 확전 가능성까지 지금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금 미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현지 시간 15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을 지지하겠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즉 지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만 하마스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거돼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미국으로서는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 민간인들이 학살되는 것, 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로 인해서 각종 구호 물품이나 이런 것이 끊기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란과 레바논의 참전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군사 전문가들과 현지 특파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계획대로 가자지구 탱크와 장갑차 등을 들이밀고 가자지구를 침공한다 하더라도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가자지구 대부분 하마스가 땅굴, 지하 갱도 땅굴을 곳곳에 많이 파놨기 때문에 지상군이 이스라엘 지상군이 들어가게 되면 전부 지하로 하마스가 숨게 되고 장기간의 저항이 되고 그 때문에 지상전도 이스라엘이 쉽게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 그리고 인질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장담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승리도 장담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만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 들으신 대로 미국도 지금 이스라엘의 결단, 그 결단을 다시 철회할 것을 지금 재차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분위기는 일촉즉발로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뉴스파이터도 바짝 눈 부릅뜨고 이 상황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